남자에게 허락된 최고의 액세서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저는 팔찌, 반지, 목걸이, 선글라스까지 액세서리를 정말 좋아하고 코디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만, 이런 액세서리를 잘못 쓰면 일상에서는 좀 과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절대 과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결혼 반지고요, 두 번째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대부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계는 스마트워치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시간 확인 물론 할 수 있죠. 시간 확인 말고도 다른 기능을 가진 기계식 시계들 물론 많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그런 기능을 위해서 착용한다기보다 찬 김에 시계를 확인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오히려 액세서리로서의 기능이 더 큰 것 같고요. 우선 요즘 같은 시대에 스마트워치 대신 기계식 시계를 찬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겠다 싶은 느낌이 나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시계를 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을 가장 직관적으로 담을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정장을 자주 입거나 차분한 사람이면 드레스워치를 착용할 수 있겠고, 반대로 액티브하고 와일드한 사람이라면 투워치를 착용할 수도 있겠고, 혹은 팝하고 영한 이미지를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컬러풀한 전자시계를 착용할 수도 있겠죠. 꼭 비싸다고 좋은 시계는 아닙니다. 사실 럭셔리 혹은 하이엔드 워치메이커들이 기술력이나 헤리티지 같은 거 강조하면서 비싼 값 받는 거 좋아하니까, 멋지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 뭐가 좋은 시계냐? 좋은 시계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게 정상이고, 시계를 선택하는 모든 사람의 기준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과시하기 위해서 시계를 착용하는 건 패션을 좋아하는 우리에게는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멋은 착용자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시계, 그리고 그 사람의 철학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10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시계를 총 9개 가지고 있고요. 자주 착용하는 시계는 몇 개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처럼 시계를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저도 과하다고 느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한두 개 혹은 많으면 서너 개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모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적당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좀 시계를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니까 화각을 좀 바꿀게요. 조금 얼빡이긴 해도 이해해주세요. 자, 첫 번째 시계는 파네라이 팸 00914라는 모델이고요. 요즘 저의 최애 시계이자 와이프가 결혼기념으로 선물해준 시계이고, 20년에 생산된 모델인데 저는 중고거래로 구매를 했고요. 이 녀석이 저의 최애인 이유는 대단히 남성적인데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이게 제가 요즘 나아가고자 하는 패션 철학을 가장 잘 담은 시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손목에 올렸을 때 존재감이 남다르거든요. 파네라이가 항상 그렇죠. 그런 걸로 남심을 사로잡는 브랜드인데, 다만 파네라이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파네라이는 원래 크게 차는 시계다 라는 말이 커뮤니티에 되게 많은데, 내 손목 대비해서 너무 큰 걸 차면 또 그것만큼 볼품 없는 게 없거든요. 저는 손목 둘레가 17cm 정도 되고요. 이게 43mm 모델인데 이 핏이 저는 딱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하게 큰 모델을 구매하시면 나중에 손목도 아플 수 있고 분명히 후회할 일이 생기실 거라는 거 유념해 주시고, 요즘 파네라이의 현행 모델들 보면 빈티지한 무드를 내겠다고 다이얼에 그라데이션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컴플리케이션 기능을 가진 모델들도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파네라이는 그런 것보다 실루엣 자체가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최대한 심플한 모델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계는 롤렉스 익스플로러 1 레퍼런스 14270이라는 94년에 생산된 시계고요. 말이 필요 없는 모델이죠. 동양에서는 기무라 타쿠야, 서양에서는 브래드 피트 덕분에 유명해진 시계인데,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얇은 두께,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완벽한 에브리데이 투러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현행으로 안 사고 굳이 90년대 빈티지 모델을 산 이유는, 첫 번째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현행은 뭔가 조금 더 반짝거리고 화려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익스플로러는 필드워치 혹은 투워치를 지향하는 시계인 만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연식이 이 5자리 레퍼런스라고 생각해서 굳이 빈티지로 구매를 했고요. 더 자세한 건 몇 년 전에 제가 블로그에 글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시계의 매력은 담백하고 진중한 인상인 것 같고요. 이 세상 모든 시계 중에 가장 시계다운 시계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만의 생각이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계는 시티즌 AT818-81L 이라는 시계고요. 시계 하면 우리가 보통 오토매틱 무브를 먼저 생각하는데, 감성적인 영역을 떠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쿼츠 무브먼트가 훨씬 뛰어난 무브먼트거든요. 정확하고 튼튼하고 관리하기 쉽고, 그리고 그 쿼츠 기술력의 끝판왕은 에코 드라이브나 라디오 컨트롤 기술로 유명한 시티즌인데요. 뭐 이것도 생각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시티즌의 쿼츠 시계를 하나 사야지 생각하던 중에 백화점 매대에서 이 녀석을 우연히 만났고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벌컥 구매를 했던 그런 시계입니다. 사실 아직도 좀 아쉬운 게, 시티즌의 쿼츠 기술력의 끝판을 경험을 해보겠다 라는 마음이었으면 사실 얘의 3분의 1 가격에 PMD 56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걸 참지 못하고 얘를 구매를 했는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진짜 예쁘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고거래로 팔기도 좀 애매한 제품이라 억지로라도 찾아 해서 몇 년째 갖고 있다 보니까 요즘엔 정이 들어버려가지고 출근할 때나 평상시에 별 생각 없이 정말 자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계는 세이코 터틀 6105-8110. 이건 70년대 생산된 빈티지 시계고요. 시계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시계를 보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세이코 터틀이 유명하죠. 그 세이코의 시초가 되는 모델입니다. 약간 덕후 느낌이 나는 시계이긴 한데 착용했을 때 존재감만큼은 확실하죠. 사실 세이코 터틀하면 얘의 후배 격인 6309가 더 유명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세이코 터틀의 매력은 못생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6309는 6105에 비해서 좀 성형을 한 느낌이에요. 귀엽게 못생겼달까? 그래서 이 6105가 6309보다는 시세가 한 3배 정도 비싼데, 그 매력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어서 굳이 이걸로 구매를 했고요. 역시나 재밌게 착용하고 있는 시계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시계를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 이건 50년대 생산된 뷰렌이라는 브랜드의 시계인데요. 뷰렌은 사라진 지도 벌써 70년이 넘은 브랜드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죠. 어찌됐건 얘는 저의 첫 오토매틱 시계이기도 했고요. 요거는 70년대 생산된 모델인데 오리엔트라는 브랜드의 다이버 워치고요. 베젤 색깔이 너무 예쁘게 익었고 이 반짝이는 브레이슬릿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었고, 얘는 1990년에 생산된 미군의 시계고요. 저랑 생년이 같아서 인덱스랑 용두가 오리지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했는데, 밀리터리 워치에 뽕이 좀 빠지면서 요즘 착용을 잘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이나 액티브한 활동을 할 때 착용하는 베르투치, 이렇게 카시오의 전자시계들도 있는데 뭐 이런 작동을 하지 않는 스누피가 그려진 시티즌의 빈티지 시계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기분이나 옷 스타일에 따라서 가볍게 착용하는 정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시계 추천이나 제가 가지고 싶은 시계 등등, 사실 시계 이야기 하면 정말 밤새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다른 시계 컨텐츠도 준비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즐거운 시계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수익도 없고 시간은 많이 들어가는 유튜브 채널이지만 오래오래 재미있게 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See you next time.